네, 안녕하세요. 김병현입니다. 연휴 잘 쉬셨고 어버이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잘 보낸 것 같은데, 연휴 때 제가 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머니 하이라이트 어떻게 운영할까, 머니 부트캠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투자 공부를 좀 중간에 놓게 될 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다던가 바쁜 일이 있다던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퇴근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놓치는 말아라. 완전히 놓지는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완전 노출해서 멀어지시면 다시 돌아오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재테크는.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공부하고 근데 놓지만 않으시면 그래도 이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머니 하이라이트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급적 주에 한 3번, 가급적 매일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중요한 거 아니면 재테크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날그날 바로 좀 공유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찍고 가능하면 글로도 좀 올리고 싶은데 오늘도 제가 사실 너무 피곤해서 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약본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올라줬고 사실은 2579라는 숫자가 큰 숫자는 아니죠. 큰 숫자는 아닌데 뭐 저희 3300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냥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2579면 그래도 정말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빠질 때도 우리나라가 올랐기 때문에 강한 흐름인데 지금 이제 RSI라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차트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꽤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아무 주식이나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지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부분의 주식들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저렴한 기업을 찾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솔팅해서 뭐 짧게 치고 빠지든 아니면 전략을 세워서 시나리오를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느 종목들, 어느 섹터가 인기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사실 화장품이 진짜 셌습니다. 화장품이 너무 셌고요. 근데 화장품을 제가 많이 못 담은 게 참 아쉬워요. 참 많이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장품 그리고 기후 우리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뭐 의료기기 소부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 뭐 엔비디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인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침 뉴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밤에 제가 정리해드리고 뉴스를 보고 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지금 미는 게 재생에너지 쪽이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업들이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오른 종목들을 제외하고 솔팅을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방산주들 시가총액 한번 봐야겠네요. 보시면 시가총액 5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몇십위권, 거의 100위권 밖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시가총액 5위가 됐다는 뜻은 방산이 완벽하게 인기 있는 섹터고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게 세면 100만 원을 가겠죠. 근데 살 수 있냐 지금? 대단하신 분이죠, 산다면. 저 같은 야수가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런 종목을. 무서워가지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빠질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런 기업을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클래시스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내가 너무 빨리 매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HD현대중공업 딱 봐도 이제 조선 관련이겠죠. 조선도 원래 아주 멀리 있었는데 벌써 7위까지 올라왔고 차트로 봐도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보시면 좀 이따 힌트를 드릴 건데 247억에서 6,200억에서 1억 2천이 된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전환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주식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 공부하고 찾아낸다면 사실 차트 대략 대충 봐도 됩니다. 차트가 뭐가 중요해요? 이거 차트 본 사람이 더 빨리 팝니다. 차트 보는 사람은 지금 절대 이 것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을 공부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머니부트 캠프나 이런 거에서는 이 기업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법까지 가르쳐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매일 시장을 보고 이럴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런 기업을 우리가 놓치거나 어, 빨리 매도하거나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도 얘기가 좀 많았죠. 두산 에너지빌리티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그 전인구라는 유튜버의 원전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조금 제쳐두고 오히려 완전히 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쪽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보고 싶은데 오늘은 특징주는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와서 일렉트릭, 요즘 전기 전력 관련한 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털고 올라오는 차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45만 원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34만 천 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눌리고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상방, 내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여기에 가깝게 두시고 손절 라인, 하방은 25만 원 부근에 맞춰 놓으면 하방 대비 상방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입을 하고 추가 매수 지점을 잡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거래 정지인가요? 왜 빵원이죠? 모르겠습니다. 아, 보합이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이 기업 자체가 많이 나락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중간에 멈춰주네요. 포스코퓨처엠 바닥을 기는 차트여서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못 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모멘텀을 제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좀 못 살 것 같고요. 식품 요즘 좋고, 제가 방산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딱 봐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죠. 그래서 1200억이 2500억. 근데 아까보다는 좀 파워풀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결론적으로 못 삽니다. 이런 거는 이제 놓치지 말자고 복습을 하는 거지. 현대마린솔루션, 이것도 조선이겠죠. 그러니까 조선방산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조선방산이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기전력 쪽 보자고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하나솔루션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을 계속 보자. 83이거든요, 지금. 하나 효성중공업 83이고 하나솔루션 73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시가총액이 얘네가 50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무조건 추세적으로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위권 안에 없었는데 들어오거나 50위권 안에 없었는데 들어오는 종목들은 가급적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슬슬 끄고 싶으시죠? 이미 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뒤에가 더 짧은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사이트 몇 개를 추천을 해드렸죠. 어디 갔지? 떴나? 여기 있다. 이제 밸런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
참고로 이재명 관련주도 굉장히 핫한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런 정책 관련주는 한번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화장품이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 화장품 말고 미용기기 쪽이나 이런 쪽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약이나 미용기기나 성형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외적으로 신경 쓰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심이고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호전되는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투자자로서 놓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화장품 말고도 화장품은 변수가 좀 많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잘 사용할 만한 거, 끊기지 않을 만한 거. 전 세계가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보다 이런 거를 또 선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의수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면 저는 없거든요. 이게 제 시나리오면 이거를 이제 증명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진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진짜로 괜찮은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APR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큰 실적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왔고 LIG 넥슨도 좋았는데 좀 빠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빼고 하나 시스템도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실리콘투 다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옆에 있는 그 섹터들을 잘 외워두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52주 1년 동안 해서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제가 좀 눈에 띄는 친구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크레더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큰 의미를 갖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있죠.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적질 않아 가지고 이크레더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특별하진 않은데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치적으로 괜찮고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는 좋은 흐름이란 뜻이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높지만 좀 기억을 시총도 작고 기억하면 좋을 알고 있으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평가하고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식품이 요즘 실적이 주가는 오르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다는 기사를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일단 실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그렇죠. 실적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휴젤 이런 거 있잖아요. 휴젤 이런 기업들 차트 보시면 펌텍코리아는 이제 용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화장품이고 휴젤도 아마 의료기기, 미용기기 뭐 이런 쪽일 겁니다. 바이오, 미용기기, 의료기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말도 안 돼요. 이 차트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만 잘라서 보면 진짜 아름답죠. 여기 한번 털어내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조금 눌려놓고 가는 종목들 잘 보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눌려놓고 신고가를 찍으러 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얘도 이제 기억은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뭔가 꾸준한 기업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휴젤 검색해보고 휴젤이 뭘 파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휴젤이 뭘 파는지도 좀 봐보시고 밸류도 한번 봐보시고 600억 벌던 기업이 1,800억 벌었네. 영업이익률이 48%? 미쳤는데 이 기업? 왜 이렇게 잘 벌어?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고 뉴스 보시면서 아 보툴렉스 필러 뭐 이런 것들 딱 느낌 오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주식 수도 적당하고 이런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기업들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이런 건 뒤에서 얘기 드리고 인카 금융 서비스 인카도 한번 봐 볼까요? 인카는 보험회사인데 제가 보험을 하니까 인카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입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라는 회사가. 보험도 좀 독점 회사라서 차트 좋죠. 그러니까 독점 회사들이
인카가 한동안은 아마 주가적으로 계속 1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얘네 아마 주주 친화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회사에 상장된 회사가 몇 개 없어서. 어쨌든 이것도 좀 1등 기업들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 파마리서치도 아까 휴젤이랑 같은 느낌의 기업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 와중에 CS 윈드라는 기업을 좀 찾았거든요. 이 CS 윈드는 윈드잖아요. 윈드 뭘까요? 풍력이겠죠. 풍력. 보시면 여기 한국 본사의 기반으로 풍력 타워. 그러니까 풍력 관련을 제가 왜 골랐을까요? 이재명 관련주랑 연관이 될 것 같아서인데 실적 어때요? 미쳤죠. 184억이 2030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밸류가 낮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밸류를 잡힐 만한 기업인가라는 게 의문이고 CS 윈드를 네이버나 뭐 이런 곳에 검색을 해보면 그 어닝서프 뭐 이런 게 많습니다. 흑자 전환. 제가 이제 단어 키워드 머니부트 캠프 때 몇 개 알려드리죠. 좋은 기업 찾는 키워드들 알려드리는데 CS 윈드가 지금 흑자 전환까지 성공하고 매출도 괜찮기 때문에 아까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느낌으로 모멘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휴젤 보여드렸고 하나솔루션도 근데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것보다 싸죠. 제가 거의 25,000원, 30,000원 그 사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년 차트로 봐도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민다면 모멘텀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은 그렇게 이것도 흑전이라고 봐야 되나?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흑전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200억 곱하기 20배 하면 3조 6천억, 3조 4천억.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일단 모멘텀 위주니까 얘가 대장주거든요. 태양광.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장품 오늘 뭐 20%씩 오른 거 못 올라가잖아요. 넷마블도 참고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조금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포인트는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나 흑자 전환이 이번 분기에 처음 난 기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나 흑자 전환이 나왔으면 2, 3, 4분기가 보통 괜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기별로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그 다트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는 머니부트 캠프에서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흑자 전환한 거 대부분이 다 조선방산, 조선방산, 조선방산. 근데 여기에 지금 하이브가 여기 있는데 저는 하이브가 굉장히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닝 쇼크로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5월 5일자 기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기사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가 실적이 좀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이브가 지금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습니다. 하이브가 그 실적이 이번에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다음 분기 때까지 3개월 정도 버틸 만한 것 같아요. 지금 BTS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잖아요. 이 정도 오면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 다 물린 거잖아요. 이 위 가격대에서 다 물렸었는데 여기 떨어졌으니까 다 회복하고 다시 지금 이 상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엄청 비싸네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기업도 몇 개 있는데 저도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좀 더 확신이 생기면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재생에너지 그리고 비싼 애들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실수한 거죠. 가는 애들이 더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는 애들을 못 담겠어요. 조선망산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못 가겠는데 제가 이제 저는 화장품을 지금 못 담는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화장품도 괜찮은 거 아닌가?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고가인 기업들은 그 물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 하락하는 기업들은
본전만 찾아도 다른 사람이 팔고 나가서 계속 하방 압력이 있는데 상방에서 최고가를 계속 연속적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이걸 안 팔 수밖에 없죠 당연히. 최고가를 계속 찍는데 뭐하러 팝니까? 그래서 상승이 계속 상승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더 많아요. 주식하면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놓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하는 애들 조선방사를 제외하고 '상승하는 애들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을 샀다면 오래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을 좀 지속적으로 공부했을 때 어디로 공부하냐면 실적, 기업의 이익이 잘 나느냐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환경에 맞는 뭐 이재명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재성 기사들과 엮어서 주식을 발굴해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차트인데 차트는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 도움 되셨으면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로 남길 거니까 따봉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힘이 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거 찍고 노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